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5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여야 간 정권 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맞이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제가 너무 잘 아는 쪽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첫 부분으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취임사 내용을 좀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영화 이야기도 하고 지금 상황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달고 다니셨잖아요. 예. 대통령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인지 사실 그 대통령의 평소 언행으로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대중 대통령 얘기 먼저 해볼까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마땅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국민들의 통합에 굉장히 이제 신경 써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네. 물론 어느 특정 정당의 후보로서 당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통합적 기능을 대통령은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보는 대통령은 특히나 이번에 이제 탄핵 대상이 된 대통령의 경우는 네. 국민이라는 말은 똑같이 사용하는데 그것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민과 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면 선한 국민이 있고 악한 국민이 있다는 듯한 이분법을 구사합니다.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국민들 중에 자기를 지지하는 올바른 국민도 있지만 네. 이른바 종북 세력도 있고 종북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가짜 뉴스에 현혹된 뭔가 문제가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식의 이런 구분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통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갈라치기를 하고 그 나머지 한 부분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정당성을 마치 온전한 정당성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런 이제 술수를 발휘하는 겁니다. 지금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도 네.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비교해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속에서의 국민을 잘 살펴보면 네. 김대중 대통령은 일관되게 국민을 전체로 일단 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민을 하늘로 모십니다. 국민들을 항상 존경했고 동시에 사랑했고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국민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나 국민을 자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해서 유치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체로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체로서의 국민은 동시에 하늘이라고 하는 본인의 아주 깊은 신심에서 비롯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 연설을 들을 때도 진심이 느껴지죠.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부분에서 이게 온몸으로 체화해서 이해하고 계셨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존경한다는 말씀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인간 김대중이라는 분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었던 분이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희 이 기류의 김대중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왜 정치를 하려고 하나, 또 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얘기를 할 때 하셨나 할 때 보면 대부분 나올 수 있는 말씀들이 주위 분들이 그분은 참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했던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그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외에 다양한 정치 활동을 통해서 통합하고 화합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취임식 저희가 본 장면 중에서 또 이런 말씀하셨죠. 50년 만에 처음 이뤄진 여야 정권 교체에 대해서 좀 방점을 주셨는데 당시에 그 역사적 좀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시간 순서로 보면 87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직선제 개헌을 이제 쟁취했죠, 국민들이. 그러고 나서 9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문민정부라고 하는 이제 군부 독재에서 비로소 이제 벗어나는 이제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97년 대선을 통해서 최초의 이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이제 전진해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것이 네. 이제 길게 보면 한 10년 걸렸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급하게 단기에 앞당겨서 폭력적으로 또는 뭐 이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단기에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더디지만 천천히 절차를 지켜가면서 헌법적 틀 내에서 규정된 절차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런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 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아주 복잡한 사정을 이제 바깥에서 지켜보면 불안불안하죠.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오히려 이 30년 전의 모습은 굉장히 절차를 지켜가면서 10년 동안 차근차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성숙함, 그 인내심, 그러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 대한 국민들의 확신, 이것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첫 문장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장벽을 넘었다. 그럼 어떤 장벽이 있었다는 얘기일까?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이전 과거를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사실 장벽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역적 차별도 있었고 반공주의적인 색깔 칠하기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든 뭐 주저앉히려는 온갖 음모와 이런 안 좋은 이 모든 이 장벽들이 있었고 그것은 동시에 이것이 이제 수평적인 정권 교체라는 말은 그 이전에 정권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정권 교체의 주역, 다르게 얘기하면 집권의 주체로 이제 바뀌는 이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또 이런 겁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언제나 다르게 생각하는 자의 자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어떤 그러니까 의미죠? 언제나 우리는 나의 자유를 생각하지 나와 다른 사람이 그 자유를 누리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배제되는 현실을 간과하기가 쉬운데 이 배제된 사람들이 권리를 누리느냐 자유를 누리느냐가 결국 자유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유와 권리의 핵심은 그런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릴 때 비로소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권리가 보장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현대사는 이 97년 수평적 정권 교체 이전까지는 네. 자유로웠던 사람들은 늘 자유로웠고 자유롭지 않았던 사람들은 늘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힘의 구도가 처음으로 바뀐 것이 97년 대선이었고 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이었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 두 집단을 가르고 있었던 장벽이 드디어 무너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용기를 집단적으로 이루었다. 이것이 단순히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승리하고 그동안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패배했다는 식의 또다시 이제 힘이 이제 뒤집힌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은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의미 부여가 굉장히 성숙하고 세련됐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적인 정권 교체, 장벽을 넘어서에 담겨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 이제 대통령 김대중을 준비하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또 좋은 시사하는 바를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저기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왔는 느낌 들 네. 정도로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그 같습니다. 의미를 좀 더 네네. 담아낼 수 있게 그러게 말씀입니다.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 김대중에서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이뤄냈던 과정에 정권에 이뤄냈던 그 정치 세력들도 대단히 좀 주목을 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DJP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종필, 박태준, 소위 말하는 TK 세력 그리고 자민련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70년대, 80년대 가장 반대편에 섰던 정치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그런 의미 속에 아마도 국민의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부 출범 이후에 한동안 그분들과 함께 일종의 연합정부였었죠. 연합정부를 이끌어 나갔던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도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고 성공되었었더라면 그 이후 한국 정치는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반목하고 질시하고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정치 세력 속에서 합의 가능한 걸 찾아내면서 정치 체제라든지 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여야가 정권가 바뀌었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김종필, 박태준 등등 당시의 주요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선택을 할까라는 고민도 있었다는 얘기를 대통령 김대중은 좀 담고 싶습니다. 네.